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양봉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뷰 김효연입니다. 저희 오늘 좀 새로운 컨셉의 영상이죠? 네, 캠핑카 이런 상식을 네.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를 준비했죠. 네, 그래서 오늘 리뷰도 아니고 업체 홍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물론 캠핑카를 기존에 많이 즐기셨거나 전기 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겠지만 내가 캠핑카를 구입하려고 한다, 아니면 전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게 그냥 이제 누구나 이제 아예 전기적 지식이 없는 분들이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설명할 예정이죠. 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 하려고 못하잖아. 그렇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할 영상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은 전기에 대한 얘기만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캠핑카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보통은 딥사이클 많이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난 돈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이 리튬 인산철 많이 쓰고, 그 다음이 이제 리튬 이온이잖아요. 네, 맞아요. 리튬 이온은 사실 뭐 더 카라반 정도에서 쓰는 거고, 아직 많이 쓰는 업체도 없는데, 리튬 인산철은 이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요새는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산철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거품이 좀 껴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실 일반인들이 구입하기 힘든 구조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면은 인증받은 업체에다가만 B2B로 거래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뭐 현대차나 BMW처럼 제조사 위주로 특히. 아니면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제조사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산 리튬 인산철을 들여오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 성능의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배터리다, 이러면서 그냥 비싸게 부르면은 소비자들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캠핑카 업계에서는 인산철이 끝판왕이 되어 있어. 근데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은 리튬 인산철은 흔히 말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싼 물질이 있어요. 코발트든 뭐든 그거를 싼 철로 대체한 배터리예요. 그럼 리튬이라고 붙은 배터리 중에서는 거의 제일 싼 편이다? 동일한 크기면은 용량도 작고 제일 무겁고 대신 화학 반응은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폭발할 위험은 제일 낮은 거죠. 좋은 예를 하나 들면은 리튬 인산철이 정말 최고의 배터리라면, 그러니까 탑 티어, 제일 높은 티어의 배터리 업체인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이런 데서 안 만들거든요. 리튬 인산철을. 이것만 봐도 이게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가져오거나 국내에서도 있어도 중소기업들도 어쩌다가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전기차 같은 건 리튬 이온 아니었어요? 전기차에 들어있는 거는 리튬 이온 계열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뭐 리튬 인산철이 아무튼 제일 상위 클래스에 있는 배터리는 아니고 리튬 중에서는 제일 낮고, 지금 현재 캠핑카 업계 상황에서는 그래도 딥사이클보다 좋으니까 이제 인산철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구입할 때 나는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업체 제작하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질 인산철을 갖다 놓고서 이건 인산철이니까 무조건 비싼 거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장사치예요, 장사치. 어느 제조사에서 만들었고 정말 이게 확실히 보증이 되는 제품인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50만 원짜리 사온 배터리를 소비자한테 설치해줄 때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아버리면 이건 진짜 너무한 거지.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알고 구입할 때 당당하게 어디 배터리 쓰냐고 좀 물어보고. 맞아, 이건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인산철이라 그러면 인산철 몇 암페어, 1000암페어만 오 대박, 어디 중국산 저질인지도 모르면서. 그쵸. 그러니까 좀 그런 거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인산철이나 리튬 이온을 써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딥사이클 배터리는 어쨌든 납산 배터리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충전이랑 방전될 때 황산가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터리에도 사용 환경이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딥사이클 배터리를 사용할 거면은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거나 설치한 곳에 환기팬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게 권장이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네. 인산철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인산철은 없습니다. 그러면 리튬이온이 인산철보다 좋은 건 알겠어. 네. 근데 리튬이온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비싸잖아. 인산철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인산철이 적당한 리튬이온보다 저렴하다면 리튬 인산철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기차나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어쨌든 크기가 제한된 네. 거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싸도 사용을 하는 건데 캠핑카는 본인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인산철 배터리도 네. 요새는 뭐 진짜 용량 크게 많이 설치해서 그 정도만 해도 1000A? 네, 그 정도만 해도 캠핑카 쪽에서 전 차고 넘친다고. 네. 어차피 태양광 충전도 하고 주행 충전도 하고 뭐 네. 때에 따라서 캠핑장에서 그냥 바로 인입선 꽂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리튬이온은 약간 캠핑카 쪽에서는 대부분의 캠핑족들에게 오버스펙? 네, 그렇다고 봐야죠. 좀 과한 측면이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만약에 배터리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캠핑카에 동일한 공간에 똑같은 크기를 넣었을 때 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용량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동일한 부피에다가 넣었다고 하면은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 1.5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400A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600 정도가 되는 거죠. 600A가 되는 그럼 1000A 넣을 수 있는 자리면 1500? 그렇죠. 그리고 무게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네. 전기차 전문에 전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물어보세요. 이쪽으로. 전기 공부했잖아요. 네, 정확히는 전자공학입니다. 아. 네. 요즘에도 계속 틈틈이 계속 산업 동향 확인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가성비 위주로 만드는 7, 8천만 원대 아니면 6천만 원대에서 네. 8천만 원 사이의 캠핑카들은 인산철이 제일 좋고 네, 그리고 한 4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 라이트하게 캠핑하는 차들은 네. 딥사이클이 좋고 뭐 이런 거네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게 보면 이 배터리 종류도 종류지만 물론 종류는 더 있지만 저희가 캠핑카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들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김용 기자가 쓴 기사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V, 네, 24V를 캠핑카에서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캠핑카도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12V, 네. 24V. 그냥 사실 캠핑카에 12V, 24V 쓰는 거는 그냥 차량 규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차가 12V? 일반 승용차가 12V, 화물차가 24V. 그 C가짝에 들어간 게 15V인 네. 거죠.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규격을 제일 많이 쓰고 실제로 그렇게 차량용 전자제품들이 12V, 24V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48V 그 이상 넘어가면은 DC 전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DC는 볼트가 높아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혹시 운영하시거나 보신 분들은 본넷 열어보면은 주황색 선 네. 돼 있는 그런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 있어요.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선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그게 왜냐면 DC 고전압 배선이거든요. 그런 거 만지면은 그냥 속된 말로 골로 갑니다. 진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DC는 볼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위험해지니까 차에서는 보통 12V나 대형 화물차는 어쨌든 전기를 좀 더 많이 쓰니까 24V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자작하시는 분들 보면 네. 막 220V 가정용 냉장고 막 넣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네. 잘 없어. 네.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그 냉장고도 아껴서 하려고 어디 중고 거래 상사가 네. 가가지고 이제 싸게 가져와서 그냥 그쵸. 그렇게 넣거나 아니면 가정용 에어컨도 220V잖아요. 네. 벽걸이 캐리어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좀 다르게 네. 봐야 되는 게 AC랑 DC를 원래 네.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차에는 DC를 쓰고 응. 가정용은 AC를 씁니다. 지금 가정용을 차량에다 쓰려면 DC를 일단 AC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리고 볼트를 승합시켜줘야죠. 그럴 때 쓰는 게 많이 들어보죠. 인버터. 뭐 3kW 뭐 정연파 인버터가 적용됐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르다는? 네, 다르다는 브랜드고. 네. 다르다 인버터. 네. 그게 왜 그런 스펙이 들어있냐면 차에서 쓰는 12V를 가정용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을 쓸 수 있게 인버터가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캠핑카에서 가정용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버터가 220V 쓰는 걸로 12V에 맞게 이렇게 전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12V를 220V로 바꿔주는 거죠.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를 네. 딱 승합시켜서 220V 빵 그리고 터지게? AC로 바꿔주는 거고. 그럼 인버터 성능이 좋아야 되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와 있는 게 그 순수 정연파 인버터라는 게 써 있고
그걸 항상 강조를 하세요. 그게 이거를 변환할 때 얼마나 흔히 많이 하는 한전전기랑 유사한 그 파형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사실 캠핑카에서 뭐 커피포트기나 전자레인지나 그런 뭐 흔히 말하는 고집적회로가 적용된 가전제품이 아니면은 유사 정연파 인버터 써도 돼요. 싼 거. 근데 그런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쉽게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네. 유사를 쓰면. 그러면 안에 있는 회로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뭐 캠핑카에서 노트북으로 뭐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쓰는. TV도 사실 순수 정연파를 쓰는 게 좋죠. 그래서 결론은 그냥 캠핑카에는 웬만하면은 그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쓰는 게 좋긴 하겠네요. 차에서 DC 쓰는 대표적인 예로 아까 시거잭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시거잭도 흔히 사람들이 일반 콘센트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가정용. 근데 전혀 다릅니다. 시거잭 보면 앞에 그 핀이 하나 있고 측면에도 핀이 양쪽에 있잖아요. 앞쪽 핀이 건전지로 치면 플러스고요. 옆에 핀이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나눠져 있는 DC 네. 전원이고, 가정용 콘센트는 흔히 뭐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AC 전원은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없지만 네. 걔가 전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꽂아도 되고 뒤집어 꽂아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 전기 기준으로는 한국은 220V 60Hz를 쓰거든요. 네. 이 60Hz가 1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60번 바뀐다는 겁니다. 네. 뭐 각국에 따라서 뭐 50Hz 쓰는 나라도 있고 좀 그건 다른데, 그래서 극은 존재하지만 그게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어디로 꽂아도 상관은 없다.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아니 근데 지금 볼트수랑 뭐 이렇게 네.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다 보니까 110V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야 똑같은 개념일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110V 수입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간혹가다가 아니라 꽤 있잖아요. 네. 그 실제로 미국 캠핑카 타시는 네.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220V 전기 쓰려고 하면은 그 콘센트만 바꾸는 게 아니라 다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인버터로 이렇게 뭐 조절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흔히 말하는 저희 예전에 그 많이 도난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변압기죠. 쉽게 말하면 변압기를 이용해야 되고, 이제 막 제품 중에 수입이랑 수출이랑 다 같이 하는, 그러니까 내수랑 수출이랑 다 같이 하는 제품들은 이제 아예 제품 안에 110V도 받을 수 있고 220V도 받을 수 있게 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그냥 흔히 말하는 저희 그 돼지코만 껴서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다이소 가서 1,000원에 2개 막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거 그냥 돼지코만.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제품이 110V도 호환이 되는 제품이면은 그거만 꽂아서 사용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쓰면 완전 낭패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이 배터리가 이제 아무리 용량이 커도 발전기까지 쓰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쵸. 네. 요즘 뭐 보면은 언더 발전기? 네. 차량 밑에 다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일반 시타이 캠핑카에다 달려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 발전기를 쓰면은 네. 충전이 진짜 그렇게 빨리 되나요? 저는 사실 뭐 2kg, 3kg짜리 막 쓴다고 하시던데 보니까. 그 전격 출력을 계속 밀어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가능은 하지만 소리가 엄청 시끄러지는 거죠. 맞아. 발전기 엄청 시끄럽더라고. 발전기를 생각하실 때 캠핑장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음 좀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 민폐야 그거는. 고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면 안 돼. 사람들 많은 데서는. 특히 뭐 에어컨 빵빵하게 쓰시고 싶으셔서 발전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어컨처럼 과부하 걸리는 순간 발전기 진짜 흔히 말하는 자동차 풀악셀 칠 때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왜 집처럼 캠핑카를 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야? 그쵸. 그죠? 네, 접근 방법이 그게 잘못됐죠. 아니 배터리를 어디까지 늘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000A가 안 되면 그때는 2000A까지 늘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캠핑을 다니는 게 아니지. 그거는 저는 글램핑이나 펜션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당히 쓰시고 캠핑 가서 전기를 많이 쓸 생각을 하시면 전 그게 틀린 것 같아요. 아껴 씁시다. 아껴 써요. 우리 아껴 써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고 이제 그러면은 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태양광 쪽 한번. 그쵸. 태양광을 이게 태양광 두 가지잖아요. 플렉시블? 부들부들한 거?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거. 네. 또 하나가 패널형. 패널형. 딱딱한.
근데 비싼 거는 플렉시블 타입이 좀 비싸죠. 더 고가죠. 네. 효율성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당연히 패널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렉시블도 좋은 거 있을 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돈을 많이 사면 플렉시블도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가격도 더 저렴한데 얘가 더 효과가 좋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안에 셀이 뭐 단결정이냐 다결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많이 나눠져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패널형이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셀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일반 패널형이 더 우수하고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플렉시블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그냥 일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꺾어서 설치하거나 그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장점이 태양이 내가 원하는 데만 떠 있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 플렉시블은 그걸 잘 맞춰 설치해 놓으면은 또 잘 맞춰서 세워 놓으면은 조금 더 태양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뭐 그래가지고 사실 제일 태양광 패널이 뭐 최고의 퍼포먼스를 뽑기 위해서는 45도 각도로 뭐 남향으로 해서 하는 그런 레퍼런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산 중턱에 있는 태양광 패널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울어져서 한 방향으로 딱 설치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국내 그런 가장 효율이 좋은 레퍼런스 기준을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캠핑카는 뭐 아시다시피 내가 어디 주차하느냐, 네. 뭐 옆에 산이 있냐 건물이 있냐 이거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다 배제한다고 하면은 일반 패널형이 그냥 무난하고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해가 네. 이 태양열이 아니잖아. 아, 네, 그쵸. 근데 여름에 충전 잘 되고 겨울에는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아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네. 요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태양열이랑 태양광은 엄연히 다릅니다. 태양열은 이제 뭐 방법이 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열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이고요. 태양광은 태양 그 빛에너지를 받아서 반도체 셀에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구의 정반대의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LED 전구는 전기에너지 받으면 빛을 내잖아요. 걔 거꾸로 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여름보다는 날씨가 시원한 뭐 가을, 봄, 햇볕 쨍한 그런 날이 충전이 제일 잘 되고요. 적정 온도가 있구나. 네. 흔히 그 25도, 그러니까 상온에서 가장 효율이 높고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효율이 떨어집니다. 추워도 마찬가지예요? 추운 거는 이제 더운 거보단 나아요. 네. 차라리.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흔히들 생각하실 때 태양광 발전이 사막에서 하면 최고일 것 같잖아요. 네. 사막에서 효율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차이만 아셔도 태양광 패널 쓰시면서 왜 여름인데 충전이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런 오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거 태양광 패널을 네. 요즘에 이거 뭐 지붕에 이 자리만 있으면 태양광 패널 또 도배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정말 효과가 좋은 건가요? 뭐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양이 늘어난 만큼 효과는 있긴 한데 태양광 패널을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오산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태양광 패널 위에 뭐 200W짜리 열장 올려서 뭐 1000W라고 한다 해서 카운티에 막 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1000W라고 해서 사실 뭐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해서 그 1000W를 계속 얘가 밀어주질 못해요. 최대 피크 시간에만 네, 그렇게 피크 시간에 그 효율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하셨다면 실망감이 크실 거고 태양광 패널은 이거는 뭐 그냥 뭐 자연에서 받는 공짜 에너지다, 그냥 내 보조 수단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되게 만족스러운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 캠핑을 간다 주말마다. 네. 그 지상 주차장 계속 세워두면은 그때는 그쵸. 충전이 꽤 네, 되어 뭐 있겠네. 굳이 뭐 한전전기를 뭐 이렇게 못 쓰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도움은 많이 되겠죠. 요즘 뭐 AGM이라고 강조하시는 게 있던데 AGM 뭐예요? AGM? AGM도 결국에는 납산 배터리 종류인데요. 네. AGM 배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그 스탑앤고, 아이들 스탑앤고 네. 들어간 차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차량용 배터리는 오로지 이제 시동을 걸 때 출력을 한 방에 밀어주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여러 번 방전하는 데는 얘가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 몇 번 막 재시동 하다 보면은 배터리 방전돼 버리잖아요. 그게 일반 시동 배터리의 특징이고 AGM 배터리는 얘의 특성을 좀 잦은 충방전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한 거죠. 배터리 특성을. 그래서 가다가 정차했다가 다시 시동 걸고 정차했다 시동 걸고 해도 이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이 없는. 오, 더 좋은 배터리 맞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격 차이도 많이 나요. 그 블랙박스 일반적으로 차에서 방전 네. 2번 되고 3번 되고 배터리 바꿔야 된다고 네, 그러잖아 막. 그렇죠. 근데 AGM은 그런 게 없다는 거네. 그거에서 훨씬 좀 자유롭다. 네, 없다기보다는 네, 네. 훨씬 더 뭐 한 네. 10번이든 20번이든 네. 더. 아무튼 네, 오늘 뭐 지루한 영상이었을 거예요. 캠핑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지도 않고 이미 그렇죠. 네. 껐을 것이고 네. 또 뭐 원래 알고 있던 분들은 뭐 새로운 거 없나 하시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네. 새로운 건 없었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네. 달았고요. 내가 더 잘 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배틀 신청 이렇게 해주시면은 김노현 기자하고 전자에 대한 썰전 할 수 있는 네. 시간이 그리고 있지. 실제로 저도 이런 이론적인 거는 좀 있어도 실제로 그 현업에서 전기 배선 설비하고 그러신 분들은 또 그쪽에 더 잘 아는 그런 아 맞아, 거 우리도 많으시거든요. 배워야 네. 돼. 저도 배워야 될 게 그런 부분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차도 연비가 11점 몇 나온다고 그랬는데 막상 타보면 한 7km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냥 이론적으로만 뭐 11km 나온다고 자꾸 우기는 거하고 네. 실제로 타봐라. 네. 소비자분들이 그렇죠. 연비 이거밖에 안 나온다. 네. 이거랑 똑같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되게 그냥 기본적인 보편적인 그런 지식에 기반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혹시 뭐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뭐 다르게 느끼셨던 것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그런 것도 제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을 테니까 네. 안 누르지 않았겠지. 설마 아직까지. 네. 끝나고 나서 광고 나올 거예요. 광고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아 배터리 충전 이거 추가할 돈 있으면 우리 후원이나 해달라고요.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더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도움대라고 영상 이렇게 틀어놓으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러실 바에는 저희 그냥 광고 한 번씩 클릭해 주시는 게 네. 굉장히 더 도움이 돼요. 아 진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 여러분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맨날 죽는 소리 하지만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